루이스 다이어그램 같은 걸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HCl이 어떻게 결합이 되냐면은 H의 루이스 다이어그램 그림은 론 페어가 하나가 있고 Cl은 7개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두 개의 전자가 공유화가 되면 옥테트루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최외곽의 전자가 2개 내지 8개가 공유가 돼서 안정된 화합을 이룬다는 것이 옥테트루죠. 그래서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두 가지 종류의 전자쌍이 만들어져. 이 전자쌍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결합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전자쌍들은 결합과는 상관없는 전자쌍이라고 부르고 비공유 전자쌍 혹은 론 페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결합 전자쌍은 쌍으로 그리지 않고 선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린다는 거죠. 이원자 분자 말고 3원자 분자 여러 가지 다른 분자를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에 이제 5개의 전자가 있거든요. 수소도 이제 하나, 둘, 셋, 그래서 결합 전자쌍이 3개가 만들어져서 암모니아를 형성한다. 그래서 결합 전자쌍이 하나, 둘, 3개가 만들어지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식으로 우리가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중결합도 우리가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산소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그다음에 여기엔 두 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가 되면은 옥테트루를 만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결합 형성이 된다. 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단순한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 단순하지가 않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루이스 다이어그램만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2학년 때 배운, 그러니까 일반학에서 배우는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한 분자당 2개 이상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이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까다로운 거예요,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그래서 우리 책에는 2가지 예가 나와 있어요. 아자이드 아이온. 그 다음에 O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이 예시로 나와 있어요. 2개 이상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이 그려집니다. 먼저 아자이드 아이온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문표는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완벽하게 옥테트루를 만족하는 루이스 다이어그램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 말고 다른 거 또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도 전자개수를 세어보면은 여기도 한 쌍, 두 쌍, 네 쌍 되죠? 하나, 둘, 셋, 아이고 이건 없어요. 하나, 둘, 셋, 네 쌍 되죠? 하나, 둘, 셋. 이것도 옥테트루를 만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N3-는 얘도 옥테트루를 만족을 하고 얘도 옥테트루를 만족한다. 2개 이상을 그릴 수가 있어요. O3도 마찬가지예요. O3도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은 O3는 이렇게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옥테트루를 만족을 하게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 말고 얘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중결합하고 단일결합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제 얘부터 이제 얘기를 해줄 텐데, 여러분들 중에 이거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 돌려버리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없애버리고 얘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얘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O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이 얘를 별어버리고 얘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요쪽은 이중 결합이고 요건 단일 결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요 놈은 강한 결합이고 요건 약한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통 강한 결합은 결합 길이가 짧아요, 보통. 일반 화학에서. 그리고 이거 약한 결합이 결합의 길이가 길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O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다면은 분자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 짝짝이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강한 결합이고 약한 결합이니까 분자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근데 오존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요. 실제 오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존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얘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얘를 살려놔야 된다고, 얘를. 그래서 오존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얘를 살려나가서 어떻게 그리냐면 가운데 화살표를 그려줘.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공명구조라고. 그래서 오존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이 두 개를 다 그려줘야 돼요. 두 개를 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오존은 이 구조하고 이 구조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해줘. 다시 말하면 이쪽 O와 O의 본드는 다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반반씩 섞여 있는 구조다. 그 결합 차수가 1과 2분의 1차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단일결합과 2분의 1이 섞여 있는 결합 차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3 같은 경우는 공명구조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줘요. 자, 반면에 아자이드 아이온은 어떻게 설명하냐? 아자이드 아이온은 형식 전환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냅니다. 영어로는 포멀 차지라고. 자, 나이트로전은 원래 몇 쪽이냐면은 몇 개 전자가 있어야 되냐면은 5개 전자가 있어야 되죠. 5쪽이니까. 근데 여기 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 론 페어는 100% 나이트로전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유되어 있는 전자는 50%만 나이트로전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나이트로전은 6개 전자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됐거든요. 원래 5족인데 6개 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멀 차지는 얘가 마이너스 1가가 된다. 반면에 여기는 4개 전자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가. 얘는 몇 가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멀 차지를 어사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슷한 방법으로 얘도 포멀 차지를 어사인하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0가. 얘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플러스 1가. 얘는 마이너스 1가. 뭐 이런 식으로 포멀 차지를 어사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위쪽 전하 분포하고 아래쪽 전하 분포 중에 어떤 게 더 안정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주게 되는데, 포멀 차지 이론에 의하면은 전하 분리가 되도록 작게 되는 것이 안정된 전하 분포를 이룬다고. 그럼 얘 마이너스 2까지 가겠잖아요.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안정된 구조를 이룬다라고. 그래서 N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보통 얘를 그린다. 포멀 차지를 이용해서. 자, 근데 책에는 그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멀 N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얘다라고 그려도 답이 되지만 사실은 둘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얘도 그리고 얘도 그린 다음에 공명구조 표시를 해. 이렇게. 얘 루이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얘를 써도 답이 되지만 얘하고 얘의 공명구조를 그린 다음에 뭐라고 코멘트를 쓰냐면은 얘는 전하 분리가 많이 돼서 컨트리뷰션이 작다, 기여가 작다라고 쓰면 그래도 답이 될 수가 있다. 얘도 가능하지만 기여도가 작다라고 하면 얘도 답이에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한 답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결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형식 전화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형식 전화가 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원자 분자가 있거든요. 근데 H와 N과 O로 이루어진 3원자 분자가 있는데 그 분자가 이런 순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순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측하냐면은 이렇게 연결됐을 때 루이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 거거든요. 그래서 루이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옥텟2를 만족시켜서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HON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옥텟2를 맞춰서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이 두 개의 루이스 다이어그램 중에 어떤 게 더 안정된 구조를 이루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앞서 했던 포멀 차지를 계산해 보면은 이런 포멀 차지가 어떻게 되냐면 0가가 돼요. 하나, 둘, 셋, 5개 있죠. 하나, 둘, 셋, 6개 있죠. 0가 이렇게 0가 0가. 반면에 얘는 몇 가가 되냐면은 플러스 가가 돼. 하나, 둘, 셋, 5개가 있잖아. 6쪽인데 여기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6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은 어떤 게 차지 세퍼레이션이 최소화되냐면은 얘가 차지 세퍼레이션이 최소가 되니까 얘가 스테이블하다는 거죠. 루이스 다이그램 구조에 실제로 둘 중에 뭐가 안정된 거냐 그러면은 얘가 더 안정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분자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지만 이거 가지고서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또 하나 할 수가 있어요. N, O, F 이렇게 분자가 있을 것이냐 O, N, F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비슷한 방법을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해보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면은 해보면 아마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서 두 개의 분자가 있거든요. NO2 분자가 있고 자, N2O 분자가 있어요. 자, NO2 분자에서 가운데 있는 원자는 나이트로전으로 알려져 있어요. 나이트로전 O로 알려져요. 실제로 해보면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근데 질문은 그러면은 N2O에서 가운데 있는 원자가 뭐까지냐가 질문. NO2에서는 나이트로전이 가운데 있는데 N2O에서는 가운데 있는 원자가 뭘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O일 것 같잖아요, 그죠? 대칭적으로 이렇게 O일 것 같잖아요. 근데 O가 아니에요. 이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알아. 만약 N2O에서 O가 가운데 있다라고 하고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보잖아요. 그럼 이거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멀 차지를 계산해보면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돼요. 차지 세퍼레이션이 많이 크고 더 문제가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옥시전의 포멀 차지가 플러스 2가 된다. 옥시전은 화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원소로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인데 거기에 플러스 2라고 하는 포멀 차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불안한 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멀 차지는 매우 불안한 그 루이스 다이그램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N2에서는 가운데 옥시전에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N-나노라고 돼 있다고 했을 때 루이스 다이그램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다이그램 그려보면은 얘가 가장 안정되고요.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얘 말고 또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그릴 수가 있어요. 얘는 포멀 차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 이제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 더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맨 오른쪽 거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세 개를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N2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면 세 개를 그리면 돼. 근데 맨 오른쪽은 차지 세퍼레이션이 많잖아요. 마이너스 2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컨트리뷰션이 작다라고 해. 그래서 보통 얘는 그려주지 않아. 보통 너무 크기 때문에 차지 세퍼레이션. 그래서 N2의 루이스 다이그램은 보통 두 개의 레저넌스 구조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중에 어떤 게 더 짧을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어디가 더 짧겠어요?
N이 더 짧을 거야. 왜 N이 왜 더 짧을 거야? 옛날에 보면은 3중 결합과 2중 결합이 중간 정도 되잖아요. 2.5 결합된다는 거야. 반면에 NO 사이 결합은 단일 결합과 2중 결합의 중간이니까 1.5 결합 정도 되는. 그러니까 N 결합이 더 강한 결합이라는 거야. 실제로 결합기를 측정해 보면은 얘가 112.6 피코미터고 NO가 118.6 피코미터로 여기가 더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루이스 다이어그램이지만 그거 가지고서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포말 차지.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화학은 예외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루이스 다이어그램에서도 예외가 생겨요.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옥텟트루를 만족시키도록 전자를 배치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개수는 무조건 홀수가 짝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짝수가 아니고 홀수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원소가 있어요. NO. 얘는 전자 개수가 홀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원소라는 거죠. 이거는 옥텟트루로 루이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이 되지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예외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질문은 있어요. 그래서 전자 하나가 쌍을 이루지 못하고 홀 전자가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 전자가 나이트로전에 있을 것이냐, 옥시전에 있을 거냐, 그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자, 나이트로전에 있을 때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얘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나이트로전에 있을 때,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옥시전에 있을 때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안정되느냐? 또 아까 마찬가지로 포말 차지 계산해 보면, 포말 차지 계산해 보면은 얘 0가 0가예요. 얘는 몇 가냐면은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가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안정되냐면 얘가 더 안정돼. 따라서 NO에서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는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크냐면은 나이트로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루이스 다이어그램이라면은 실제로 우리가 6장에서 NO의 분자 오비탈 이론을 배울 거거든요. 분자 오비탈 이론에 의해서도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나이트로전에 있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예외, 옥텟트루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다. 홀수 전자를 갖는 분자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BF3예요. 자, BF3에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옥텟트루를 만족해서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그러면은 이거 완벽하게 옥텟트루를 만족하는 루이스 다이어그램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두 개를 더 그려줘야 되겠죠? 여기 이중 결합 있으면 여기 이중 결합 있는 것도 있어요. BF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의 공명 구조를 그리면 될 거예요. 근데 아무도 BF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이 얘라고 하지를 않아. 아무도. 왜 그러냐면은 야, 이것이 루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랬다고 했을 때 포말 차지를 계산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포말 차지가 보론이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로린은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옥시전과 더불어 플로린은 굉장히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로 알려져 있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포말 차지가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다, 꺼림칙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B하고 F 사이 결합 에너지를 측정해 보면 이거는 몇 결합일까요? 1과 3분의 1 결합이라는 거죠. 이중 결합, 단일 결합이 섞여 있는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결합보다 좀 강한 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근데 실제 결합은 측정해 보면 B와 F 사이 결합은 단일 결합으로 측정이 되는데 이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단일 결합보다 강한 결합으로 나타나. 실험 결과랑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BF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옥텟트루를 만족을 하지만 대신
BF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뭐로 표기하냐면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렇게. 이게 BF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으로 해. 얘는 옥텟트루를 지금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BF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 얘라고 하는 강력한 실험적인 근거가 있어. 무슨 근거가 있냐면은 BF3하고 NH3를 반응시킬 수가 있거든요. BF3하고 NH3를 반응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 격렬하게 반응이 진행돼요. 그래서 N과 B 사이에 결합 확 만들어지더라고요. N과 B 사이에 격렬하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 실험적인 근거예요. N하고 B 사이에 왜 격렬하게 반응이 진행이 되냐면은 나이트로젠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가 있냐면은 제공해 줄 수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왜 격렬하게 반응을 하냐? 지금 B에 뭐가 없는 거죠. 지금 옥텟트루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얘가 지금 전자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전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나이트로젠이 오면은 바로 그냥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격렬하게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자면 지금 BF3가 전자가 모자른 상태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BF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옥텟트루를 만족하지 않지만 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생판 처음 보는 문제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그리기가 힘든 거예요. 옥텟트루를 만족한다고 그게 다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아니라는 거죠. 실험 결과랑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루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은. 어쨌든 BF3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얘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SF6라는 분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8장에서 배울 텐데 옥타이드라는 콤플렉스가 있어요. 굉장히 안정된 화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거는 벌써 플로린이 몇 개랑 결합하고 있다. 벌써 기본적으로 6개랑 결합하고 있다는 얘기는 옥텟트루를 이미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옥텟트루를 벗어나서 이미 결합하고 있는 안정된 화합물이 있다는 거. 이거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거죠. 옥텟트루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밸런스 쉘 익스펜전이라고 부른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옥텟트루는 8개의 전자가 주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전자들이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자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는 거예요. 그 전자. 그래서 밸런스 쉘 익스펜전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얘처럼 비어있는 d 오비탈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무조건 이렇게 많은 전자를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어있는 d 오비탈에 추가적인 전자가 들어갈 수 있을 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NH3랑 똑같은 NF3는 많이 존재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나이트로전이랑 똑같은 쪽에 P가 있죠. 바로 아래쪽에 P가 있거든. NF3가 존재하면은 PF3도 존재하거든요. 이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겠지만 PF3 말고 PF5라는 것도 있어요. 일반 1학년 때 화학 때도 배웠겠지만 이건 트리고널 피라미드 구조라고 배울 거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에다가 위아래 F가 붙어있는 요 화합물, 이것도 굉장히 안정된 화합물인 것을 알려져 있어요. 그럼 질문은 P 바로 위에 뭐가 있으면 나이트로젠 있잖아요. NF5도 존재할 것이냐가 질문. NF3 존재하거든요. 나이트로젠의 바로 아래쪽에 P가 있으니까 PF3도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가 PF5라는 게 존재하는 걸 알고 있어. 그럼 P 바로 위쪽엔 NF5도 존재하냐는 거야. 근데 얘는 존재하지가 않아. 얘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만 존재하냐면은 NF5 NF4 플러스 F 마이너스 형태로만 존재해. 다시 말하면 나이트로젠에는 4개의 플로린만 붙고 나머지 F 하나하고는 봉위 결합이 아니고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만 그냥 붙어있는 결합이라고. 4개까지만 붙어줄 수가 있다는 거야. 5개는 결합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느냐? P에는 뭐가 있죠? 비어있는 디오비탈이 있는 반면에 나이트로젠에는 비어있는 디오비탈이 없기 때문에 얘는 밸런스 쉘 익스펜전이 가능하지만
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 익스펜전이 강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비어있는 d 오비탈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NO3-라는 분자 루이스 다이아그램 한번 그려보려고 그러거든요. NO3-는 이런 분자예요. 나이트로전에 3개의 산소부터 여러분들 책에 그 이그젠플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옥테트를 다 만족해요. 여기 중결합 있는 거, 여기 중결합 있는 거, 여기 중결합 3개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NO3-의 루이스 다이아그램 이렇게 3개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N과 O 사이는 결합 차수가 1과 3분의 1 결합이다라는 거죠. 그럼 질문은 NO3- 말고 SO3는 어떻게 되겠냐? 자, NO3-하고 SO3는 밸런스 일렉트론 숫자가 똑같아요.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없어지는데 나이트로젠 대신에 설퍼가 들어갔기 때문에 숫자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 일렉트론의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그냥 S만 딱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N과 O 사이에 그러니까 SO3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느낌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차수가 1과 3분의 1이 아니냐, 그게 질문이라는 거죠. NO3-의 루이스 다이아그램이 얘다. 그럼 SO3도 NO3-랑 밸런스 일렉트론 숫자가 같기 때문에 얘 루이스 다이아그램도 그냥 나이트로젠 대신에 S만 딱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여기 결합 차수가 1과 3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 결합 차수 NO3-의 NO의 결합 차수랑 NO3의 S의 결합 차수가 같지 않냐, 그게 질문이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결합이 더 커요. 얘는 결합 차수가 몇 차냐면은 2차라고 더 커요.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N은 밸런스 셀 익스펜전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루이스 다이아그램이 그려져. S는 비어있는 d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은 밸런스 셀 익스펜전이 가능해서 SO3의 루이스 다이아그램 이렇게 그리지 않고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SO3 이렇게 그린다. 하나, 둘, 6개 쌍이 있다는 거죠. 밸런스 셀 익스펜전이 옥테트를 무시하고 1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비어있는 d 오비탈이 있다. 그래서 이 결합 차수는 2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NO3-에서의 N과 O 사이의 결합보다 SO3에서의 S와 O 사이의 결합이 더 강한 결합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밸런스 셀 익스펜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게. NO2 플러스 NO2 마이너스를 좀 비교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NO2 플러스는 밸런스 일렉트론의 숫자가 뭐랑 같냐면요, CO2랑 세법은 같아요. CO2랑. 반면에 NO2 마이너스는 밸런스 일렉트론 숫자가 뭐랑 같냐면은 우리가 방금 했던 오존이랑 숫자가 같아요. 그래서 얘 루이스 다이아그램이랑 얘 루이스 다이아그램이 정확히 똑같아요. CO2 루이스 다이아그램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CO2. 그래서 NO2 플러스도 똑같아요.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내가 질문하고, 반면에 NO2 마이너스는 O3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NO2 플러스, NO2 마이너스의 루이스 다이아그램을 그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오전 했었잖아요.
얘기했었죠. 이렇게 그려주면 됐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질문. NO2 플러스에서 NO 사이의 길이하고 NO2 마이너스에서의 NO 길이 중에 어떤 게 더 길까요? NO2 플러스가 더 짧아야지. 왜냐면 여기는 이중결합. 결합차수가 2. 여기는 결합차수가 1과 2분의 1로서 작다라는 거죠. 여기 NO가 더 약한 결합이다. 여기는 더 강한 결합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도일까 이거는? 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180도죠. 여기는 롬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각도가 좀 있다라는 거죠. 각도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NO2가 있네요. NO2. NO2는 NO2 마이너스 전자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죠. 따라서 얘도 옥테트루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NO2는 다 쌍을 이루잖아요. 전자들이 다 쌍을 이루고 있어서 옥테트루를 만족을 하는데 NO2는 벌써 전자 하나를 빼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쌍을 이루지 못해. 옥테트루를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 그 전자가 어디서 빠져나가느냐? 나이트로젠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산소에서 빠져나가는지 나이트로젠에서 빠져나가는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도 실험 결과랑 마찬가지예요. NO2를 반응시키잖아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N2O4가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데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N과 N 사이의 결합이 형성이 되죠. NO2하고 N2를 반응시키면은 N2O4가 만들어지는데 그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N과 N 사이에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나이트로젠에 전자가 서로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결합이 된다. 그래서 나이트로젠의 전자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루이스 다이그램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루이스 다이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나이트로젠의 전자가 하나 있다. 나이트로젠 전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옥시전의 전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는 나이트로젠에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있는 경우, 여기는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려놓고서 그 포멀 차지를 계산해 보잖아요. 그럼 여기는 빼기 1, 여기는 플러스 1. 하나, 둘, 셋, 넷. 잠깐.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빼기 1이고, 여기가 0가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반면에 여기는 0가,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가다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게 더 안정되느냐 물어보면은 왼쪽이 더 안정돼. 왜 그러냐면 여기에 플러스 1가가 있잖아요. 이게 산소는 전자를 좋아하는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원소인데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더 안정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도 이 비공의 전자 쌍은 나이트로젠 있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실험을 해보더라도 요게 결합이 형성이 되는 얘기고, 그래서 나이트로젠은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루이스 다이그램을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은 뭘 할 거냐?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써먹을 거냐? 분자 구조를 예측할 때 쓸 거라는 거죠. 그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이론이 뭐라고 보냐면은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 이론이라고 아마 이런 것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로서 뭘 알고 싶은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BF3, NF3, CNF3 분자가 있거든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 중에 가장 끓는 점이 낮은 게 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끓는 점하고 뭐랑 상관이에요? 분자 모양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VSEP 이론에 의하면 BF3는 정삼각형 무선, 방금 정삼각형 무선 한 사람 있어요.
정삼각형 구조를 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무극성 분자가 죠, 무극성.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한 분산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끓는 점이 가장 낮다는 거죠. 반면에 나이트로 NF3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기 때문에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테트라헤드라 구조가 되는 거죠. 반면에 CL4-3는 루이스 다이아그램 구조는 론페어가 두 개가 나서 어떤 구조를 하냐면은 론페어가 이퀴토리아 포지션이 두 개 있고 플로린이 이렇게 되는 디스토티드 T 쉐입이기 때문에 얘나 전부 극성 분자라는 거죠. 이건 극성 분자고 얘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끓는 점은 얘가 낮을 거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장이 끝나면은 그 다음 챕터가 이제 4장이거든요. 4장이 바로 이제 양대합학 토론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혹시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럼.